PCT의 세 번째 구간인 노스캘리포니아는 보통 소노라 패스부터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보더까지를 이룹니다. 이곳은 노스캘리포니아의 시작 지점인 소노라 패스와 가장 가까운 마을인 사우스 레이크 타워라는 곳입니다. 많은 PCT 하이커들은 이 마을에서 제로데이를 가지면서 시에라 구간에서의 힘들었던 몸과 마음에 재정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PCT 여정을 이어갑니다. 사우스 레이크 타워를 벗어나서 만나게 되는 에코 레이크에서 저희의 PCT 여정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에라 이후부터 많은 호수들을 만났었어요. 호수를 만나면 풍경이 멋있는 것은 물론이고 휴식을 취하기 좋아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 곰을 봤었어요. 이전에 CDT나 AT를 걸을 때도 곰을 봤었지만 이날 봤던 곰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무게는 대략 300kg 정도 돼 보이고 일어서면 그 크기가 2-3m는 좋게 돼 보일 것 같아 보이는 아주 거대하고 육중한 크기의 곰이었습니다. 곰이 멈춰서서 저희를 이렇게 보더니 다시 엉금엉금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짜릿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시에라 구간이 끝나고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에서부터는 방울뱀들이 다시 나타나서 흠칫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은 이전 시에라 구간이 너무 멋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 조금은 단조로워, 빨리 걸어가는 게 더욱 급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지손톱이 튀어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그랬고 걷다 보니까 멋진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은근 많았습니다. 트러키에서 저희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크 아저씨입니다. 마크 아저씨는 2015년도에 양군이 히맨과 함께 PCT를 걸었을 때 만났던 인연이었는데요. 그때의 인연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마크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캘리포니아를 걸어갈수록 여름은 더 깊어졌어요. 가뜩이나 사막 구간이라 그늘도 많이 없기도 하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 더욱 깊어지니 엄청 덥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처럼 습하면서 더운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만했지만 더위로 지치는 구간들이 많았었고 물만 보면 바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거나 시원하게 해먹을 수 있는 비빔면이나 냉면들의 음식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에라시티라는 마을이에요. 시에라시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시티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큰 마을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규모의 마을이었고 산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여기에 과연 마을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PCT 하이커들에게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내장파게 버거도 먹어봤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 커서 저희는 반씩 나눠 먹었는데 반 개만 먹었는데도 너무 배불러서 마지막에는 아주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에라시티를 지나 이제 PCT의 1200마일을 지나게 됩니다. PCT 전체 2600마일 정도에서 절반 가까이를 걸어왔는데도 아직은 캘리포니아 구간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곧 미든 포인트에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힘을 내서 걸어보았습니다. PCT를 걸으면서 콜드스프링스만큼 시원한 물을 만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이 사막 구간처럼 약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더 간절하게 느껴져서 더욱 시원하게 느껴졌던 걸 수 있는데요. 그 이름답게 정말 시원한 물이 콸콸 흘러나와서 굉장히 신나서 마구 마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미드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PCT 미드포인트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미드포인트라는 자그마한 표지석이 하나 있었고요.
그 지점을 지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이 길을 많이 걷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드포인트에서 가까운 체스터라는 마을에서 제로데이를 가졌습니다. 체스터 마을에 갔을 때 마침 이틀 정도 뒤가 인디펜던스 데이라서 그곳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기념 퍼레이드를 보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퍼레이드는 꽤 재밌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흥겹게 즐겼고요. 무엇보다 체스터의 밀크쉐이크와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셔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을 지나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 혹은 조금은 덜 멋있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새로 보는 멋있는 풍경들이 계속 등장했고 특히 미드포인트와 체스터 이후부터는 샤스타나 설산 등이 보이면서 여기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샤스타 산에도 올라보고 싶었지만 다음번으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샤스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은 화재에 취약한 구간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때로는 화재로 전소된 구간들도 많았고 불에 그을려 까맣게 가지만 앙상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를 더욱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화재가 났던 곳을 걸으면서는 여기는 지구가 아닌 것 같아.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가면 마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황량하면서도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노스캘리포니아에서 빼놓지 않고 가셔야 하는 곳은 바로 버니폴스입니다. 작은 규모의 폭포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 노스캘리포니아 땡볕 아래에서 뭔가 탁 트인 채 콸콸 흐르는 폭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에 자그마한 슈퍼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PCT 여정을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은 화재가 굉장히 잦았어요. 저희가 걸었던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 멀리에서 화재의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또한 주위 화재로 인해서 호흡하기 힘들 정도의 공기 환경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TA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막힌 구간은 없는지 어디가 또 화재가 났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했고 뉴스 기사나 PCT 클래스의 페이스북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지만 주위 풍경들이 멋있어서 위안을 받기도 했었어요.
시애드밸리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보더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인데, 하이커 친구들이 너희 이따가 버스 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를 왜 타? 라고 물어보니까 곧 캘리포니아 오레곤 보더도 화재로 인해서 닫힐 예정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결정을 했어야만 했어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보더를 못 보고 그냥 점프를 하느냐, 아니면은 위험하더라도 강행을 해서 계속 걸어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미 2, 3일 전부터 목이 맥히할 정도로 주변에 연기가 심한 상태였었고, 앞서서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보더로 향했던 하이커 친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도 시애드밸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음 마을이자 오레곤의 첫 마을인 애쉬랜드로 점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의 노스캘리포니아 구간의 하이킹은 끝이 나게 되었고, 캘리포니아 구간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